웅장하게 서 있는 청와대 본관을 향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정문 지나 오른편에 있는 녹지원. 아름드리 나무 앞에서 멋진 자세도 잡아봅니다. 뉴스에서 자주 봤던 집무실에 와보니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대통령이 된 기분입니다. 입장 마감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언제 또 다시 올 수 있을지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샹들리에 모양이 되게 신기했어요.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의 그 모습들을 눈으로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청와대 관람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의 2배인 42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에 청와대 이전 가능성이 나온 뒤 일어난 일입니다. 청와대를 개방이 며칠이면은 마감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조카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신청을. 개방 3년여 만에 8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내외부가 공개된 터라 한편에선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여기로 이전을 하는가 이거는 좀 나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을 신설하고 조만간 이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이었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개방됐죠. 주권자인 국민과 통치권자인 대통령 사이를 가로막아왔던 장애물이 치워지고 있습니다. 2006년엔 북악산 숙정문이 38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혼자 보기가 좀 미안한 것 같더라고요. 2020년엔 북악산 둘레길이 52년 만에 개방됐죠. 이곳에 이쪽 부분이 이제 개방이 됨으로써 누구나 안산으로부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형제봉까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 5월 청와대 전역이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지붕이 정말 어떻게 푸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첫 개방한다는 거 청와대를 그 의미를 제일 많이 두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 청와대를 찾는 발길이 크게 늘었죠. 주말 예약은 이미 매진된 상태고요. 지난 3년간 5월 관람객을 비교했을 때 2배나 많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청와대 마지막 관람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 옮길 예정이죠.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다만 현재 시민들에게 열린 상태로 당장 대통령의 복귀는 어렵습니다. 그럼 청와대 개방은 언제까지일까요? 현재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방문일 기준 4주 이내 시점까지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문 예약이 중단된다고 해도 점검과 수리를 거친 뒤에야 집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경내 탐방로에 대한 전면 보수 정비 작업이 시작돼 관람객 탐방로 출입은 제한되고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등 다른 시설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공사는 대선 이전에 예정돼 있던 공사이며 대통령 집무실 복귀와 관련해선 아직 별도 지침은 없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정치권에선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청와대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정도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치고 있는 이 북. 1990년대 청와대 춘추관 개관에 맞춰 무형문화재 12호 김관식 악기장이 만든 용고입니다. 방송기자들의 뒷배경으로 종종 등장해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북입니다. 지금 모습은 어떨까? 직접 가봤더니 찢어진 채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다른 곳들도 돌아봤습니다. 지금은 체험이나 공연시설로 활용되는 청와대 초입의 헬기장입니다. VR 체험을 위한 QR코드를 찍어보니 현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어플이라고 뜹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관 내부 목조로 된 기둥은 곳곳이 긁혀 있고
영빈관 앞 바닥에 깔린 돌들은 깨져 밟기만 해도 흔들거립니다. 청와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청와대가 개방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청와대 관리 주체는 문화재청과 문체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2023년 말 문체부 산하 청와대 재단이 설립됐지만 이번에는 용역업체가 말썽이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논란 등 잡음이 계속된 겁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을 진정서를 한번 보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고용이 승계가 돼갖고. 청와대 재단 측은 찢어진 용고는 지난 3월 예산을 확보해 보수 작업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 용역업체의 부당해고 논란은 재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개방 1주년을 이틀 앞둔 청와대.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대통령 계신 곳에 와본 것이 큰 진짜 영광이죠. 너무 좋았어요. 1년 누적 관람객 340만 명. 권력의 상징에서 관광 명소로 변신했지만 볼거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모델하우스 구경 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사람 냄새가 안 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잠궈놓은 데도 있고 전부 개방이 아니어서 그거 좀 아쉬웠어요. 정부는 역대 대통령의 일상을 담은 전시를 여는 등 관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총독관저로 쓰인 초대 본관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의 변천사를 선보이는 전시도 구상 중입니다. 다만 영빈관을 최고급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 3일의 하루꼴로 대통령실 행사에 청와대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활동을 마친 대통령 직속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은 미술품 전시보다는 보존과 관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와대를 사적이나 국가 등록문화재로 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분들은 이용을 활용을 제한하겠다는 접근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함부로 손대지 마 그냥 이 말로만 들리거든요. 청와대 곳곳에선 고려와 조선시대 기왓장 등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와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